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제 감염 취약시설과 같은 일부 장소를 제외하면 마스크 없이 생활해도 괜찮은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의 모습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환한 웃음을 가리기 일쑤였던 마스크를 벗어놨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마스크 없는 교실이 반갑다고 말합니다. 크진 않아도 거리감이 살짝 느껴졌는데 마스크 이제 해제되고 나서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에서도 몇몇 시민들은 맨얼굴로 다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품이었던 마스크를 내려놓으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일단은 냄새도 마음대로 맡고 숨도 조금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런 점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더 많이 감지됐습니다.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모여갖고 입김으로 해서 이렇게 올무고 안 좋잖아. 그렇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알아서 차고 댕겨. 들어올리고 달리느라 숨가쁜 헬스장 이용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걸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걸리면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가르치는 회원분들이 옮길 수 있으니까. 일부 장소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되다 보니 마스크를 아예 안 챙길 수도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이곳 대합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지만 약국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호남의 가교 역할을 해온 조수진 의원이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다시 전남을 찾았습니다. 무소속 시장들을 잇따라 만난 조 의원은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호남 끌어안기에 주력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직전 전남 동북권을 찾았던 조수진 의원은 새해 첫 전남 일정으로 순천에 있는 웹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웹툰 센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을 뻔했지만 조 의원의 도움으로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2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으로 이동해 정원 박람회 준비 상황 등을 둘러본 조 의원은 갯벌 습지정원 조성 계획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고 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호남의 미래와 변화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에 이어 또 다른 무소속 지자체장인 정인화 광양시장을 만난 조 의원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과 KTX 정차, 세무서 설치 등 광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호남의 가교 역할을 해온 조 의원에 대해 무소속 시장들도 기대감을 드러내며 정부, 여당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지역이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지, 남해안 벨트를 어떻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조 의원은 여당에도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호남 출신이고 그래도 호남의 정서를 어느 정도로 아는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당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잘 듣고 있고요. 순천과 광양을 돌며 건의사항을 청취한 조 의원은 내일 목포와 영광을 방문해 시장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여수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건설 현장 설계와 시공 부실을 최종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열린 결과 보고에서 흙막이 공법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조 차수 공법을 고려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결국 흙막이 벽이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또 부분적인 과굴착과 흙막이 벽 시공과 품질 관리 미흡이 붕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는 2025년부터 농촌 지역인 광양 진월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듣게 됩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양시 진월면에 자리한 진월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 2014년부터 면 소재 분교 3곳과 초등학교 한 곳이 통합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2년 뒤 또 다른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진월중학교와 합친 뒤 통합 운영학교로 새롭게 개교하는 겁니다. 통합학교는 지금 쓰지 않는 인근 분교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개교합니다. 현재 진월초 5학년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초등학생과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학교 같이 다니고 있는 동생들이랑 같이 학교 다시 다닐 수 있다는 게 좋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전남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농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초중 통합 6개교, 중고 통합 7개교에 더해 올해 장흥과 완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개교하고 오는 2025년 광양과 보성도 한 곳씩 추가됩니다. 인구가 줄고 그나마 남은 학생도 도심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학교 문을 닫는 것보다 통합을 선택하는 겁니다. 100명 정도 되면은 충분히 원어민 교사라든가 원어민들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다른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지만 교육 과정이 달라 교사들이 가르침에 혼란을 겪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자연스레 섞이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통합 전 학생끼리 동아리나 공동수업 등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년부터 중학교 선생님들과 전학공이든지 연수를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우선 통합학교를 늘려가는 것보다 기존 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전남 지역 학교 5곳이 휴교에 들어갑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3곳과 영암 미암중, 고흥 영주고 등 5개 학교에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본교가 휴교 결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휴교 결정 이후 3년 동안 학생이 없을 경우 폐교 절차에 들어갑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올해 첫 전세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무안국제공항이 북적입니다. 게이트가 열리자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국에서 출발한 첫 전세기에는 관광객 17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마스코트들의 환영에 관광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ก็รู้สึกว่าอบอุ่นแล้วก็รู้สึกว่า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ยิ่งที่ได้มาเที่ยวในรอบนี้ที่เราพาคณะคนไทยมาเที่ยวมีทั้งบริษัททัวร์ลูกค้าที่เปิดไฟปฐมฤกษ์ 해외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국내에 입국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 설명회에서 전라남도가 체결한 방콕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업무 협약에 따른 겁니다. 첫 전세기를 시작으로 오는 3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전남을 찾을 태국 관광객은 2,400여 명.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신안 퍼플섬, 담양 중록원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3박 4일간 둘러보게 됩니다. ที่แบบว่าดังมากๆมีดอกไม้สีม่วงมีเป็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ป็นเกาะสีม่วงอ่ะที่อ่านมา 특히 올해는 태국과 한국이 상호 방문의 해로 설정한 해입니다. 본격적인 관광객이 입국하는 첫 번째 날 행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에게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 전라남도는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강판의 아연을 전기로 도금하는 생산 라인이 25년 4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합니다. 지난 1997년 가동을 시작한 전기 아연 도금 라인은 컬러 강판 소재 등 지금까지 총 680만 톤의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 철강 시장의 흐름에 따라 고급 신소재 생산을 위해 해당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올해 준공하는 전기 강판 공장에 기존 직원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10년 내 인구 1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군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오늘 동강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16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 토론회를 갖고 군민들이 주도하는 지역별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이어갑니다. 고흥군은 특히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여수시가 전남 최초로 유아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인데요. 교육을 위해 여수시는 오는 3월부터 만 5세 아동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어제 광양시 태인동의 한 도로변에서 날개를 다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발견돼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깊은 숲속이나 절벽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만 40세 이상 시민 780명을 대상으로 무료 B형, C형 간염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순천의료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고 깨끗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낮 동안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한때 나쁨 단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0도, 순천 영하 4도, 고흥은 영하 5도로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쑥 올라서 여수가 9도, 순천, 광양 1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시간은 오후 5시 39분, 간조시간은 낮 12시 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수영 국가대표 김민섭 선수 500만 원, 여수 여도중학교 학생 일동 151만 7,240원, 가족 봉사단체 몽인의 예나눔 복도끼 판매 기부금 50만 원, 여수시 국동 귀인아파트 이통 통장 하유심회 주민일동 43만 원, 순천시 덕연동 52통 주민일동 4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작금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죽포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인포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금천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상동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두문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송시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예교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덕곡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대봉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웅천 족구단 10만 원, 순천시 서면 당본 1마을 주민일동 8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주민센터에 현금 뭉치를 두고 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 국동주민센터 게시판 옆 화단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손편지와 함께 현금 110만 원이 든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여수시는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고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퇴마의식을 하겠다며 자택에서 복숭아나무 가지 등으로 2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무속인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의 교통문화 수준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87.02점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의 이 같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해보다 38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지역 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교통안전예산 확보 노력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의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의 학습, 비학습적 요인을 파악해 인공지능 온라인 콘텐츠 기반 통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섬학교 박람회 운영을 통해 우수 모델을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해 내실화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